안녕하세요. 마음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며 그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맺는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관계보다 삶의 방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서둘러 맺으려 합니다. 내가 혼자인 게 이상한 걸까? 남들은 다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나는 왜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맺는 관계는 오히려 실패와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목표가 맞지 않거나 삶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많은 갈등과 좌절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먼저 찾지 못하면 우리는 관계에서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결국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나는 왜 이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보다 삶의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샬 비안 서머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맨스는 인간 활동 중 가장 파괴적일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로맨틱한 충동은 종종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객관성을 잃게 만듭니다. 강렬한 감정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 상대방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스스로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머즈는 로맨스가 위험한 이유를 우리의 내면적 공허함에서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불완전하다고 느낄 때 그 공허함을 관계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은 관계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린 상태에서 맺어진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샬 비안 서머즈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먼저 찾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완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로 관계를 찾는다면 우리는 결국 방향을 잃고 관계 속에서 더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면 그 방향에 맞는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하는데 더욱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마샬 비안 서머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방향이 올바를 때 그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당신을 찾게 된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이나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의 방향을 기반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1.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 관계 선택. 삶의 방향이 분명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그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관계가 나의 가치와 목표를 존중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가? 우리는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의미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2. 관계 속에서 중심을 유지하기.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희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통제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가 자신의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만나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3.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명확하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서로의 목표와 가치를 존중하며 대화하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삶의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결정을 내리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관계와 목적의 균형 잡기. 삶의 방향이 명확할 때 우리는 관계와 목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선될 때 관계는 그 방향을 더 빛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과 성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중심을 먼저 찾고 그 위에 관계를 쌓아갈 때 우리는 삶과 사랑 모두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통해 채우려 하지 말고 삶의 방향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해 보세요. 그 길 위에서 만난 관계는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가장 깊은 열망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마샬 비안 서머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방향이 명확할 때 그에 맞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삶의 방향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깊숙이 묻고 시간을 들여 답을 찾아야 합니다. 1.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나다. 삶의 방향을 찾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조용히 앉아 내 마음속의 열망과 불안을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기. 우리의 방향은 종종 과거의 경험에서 발견됩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일에 열정을 느꼈는지 돌아보세요. 또한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이 모든 경험이 당신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삶의 목적과 관계의 연결.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면 그에 맞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삶의 목적을 찾은 사람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떤 관계든 채우기 위해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방향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 우선인 이유. 삶의 방향이 명확하면 우리는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둘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방향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면 그 방향에 맞는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하는데 더욱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마샬 비안 서머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방향이 올바를 때 그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당신을 찾게 된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이나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의 방향을 기반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1.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 관계 선택. 삶의 방향이 분명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그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관계가 나의 가치와 목표를 존중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가? 우리는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의미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2. 관계 속에서 중심을 유지하기.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희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통제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가 자신의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만나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3.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명확하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서로의 목표와 가치를 존중하며 대화하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삶의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결정을 내리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관계와 목적의 균형 잡기. 삶의 방향이 명확할 때 우리는 관계와 목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선될 때 관계는 그 방향을 더 빛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과 성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중심을 먼저 찾고 그 위에 관계를 쌓아갈 때 우리는 삶과 사랑 모두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통해 채우려 하지 말고 삶의 방향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해 보세요. 그 길 위에서 만난 관계는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씨앗이었습니다.